2026년 새해 상속세와 증여세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안심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줬다가 세금으로 재산의 절반이 날아가는 비극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잘 들으셔야 평생 일군 노후 자금과 소중한 집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주변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식한테 현금으로 조금씩 빼주면 국세청이 절대 모른다거나 죽기 직전에만 나눠주면 상속세 안 낸다는 위험한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게 무슨 상속세냐며 방심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세청의 PCI 분석 시스템은 여러분의 소득과 지출, 계좌 이체 내역을 초 단위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파트 살 때 자금 좀 보태줬다가 자녀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가산세 폭탄을 맞거나 나 죽기 1년 전에 다 나눠줬으니 세금 없겠지 하셨다가 10년 합산 규정에 걸려 증여세에 상속세까지 이중으로 두들겨 맞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 사준 것, 손주 학비 보태준 것까지 국세청은 편법 증여의 그물을 촘촘히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합법적 증여의 기술과 골든타임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당당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안을 신뢰로 바꾸는 법,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손해가 터지는 함정과 2026년 최신 절세 숫자들만 머릿속에 넣으신다면 자녀에게 세금 빚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간에 끊으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 죽기 직전에 자식들 불러서 재산 다 나눠주면 상속세 얼마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만약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재산 절반을 세금으로 날려버릴 가장 위험한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는 10년 합산 과세라는 무서운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어르신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나서 10년 안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미 예전에 줬던 그 재산을 다시 상속재산에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5년 전에 아들 집 살 때 3억 원을 보태줬고 당시 증여세를 다 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돌아가시게 되면 국세청은 5년 전에 준 그 3억 원을 다시 가져와서 현재 남은 상속재산 위에 얹어버립니다. 결국 상속세율이 10%가 아니라 30%, 40%로 껑충 뛰면서 이미 냈던 세금보다 훨씬 더 큰 세금 폭탄을 자녀가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이미 증여세 냈는데 왜 또 내냐고 항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정한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재산 가산 원칙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건강할 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벌어둬야 합니다. 10년만 무사히 지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 싸움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나라에서 정한 공짜로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그 핵심 숫자들을 다음 장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돈 줄 때 무조건 세금 걱정부터 하시는데 나라에서 정한 이 숫자만 알면
당당하게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할 숫자가 몇 개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5천만 원입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손주라면 2천만 원까지죠. 에이, 요즘 세상에 그 돈으로 뭘 해? 라고 하실 텐데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2026년에도 여전히 뜨거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기존 5천만 원에 더해서 무려 1억 원을 추가로 더 줄 수 있습니다. 즉, 결혼하는 아들에게는 부모 합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며느리 쪽 부모님까지 합치면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세금 0원으로 신혼집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숫자 계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배우자한테는 무제한 아니냐 하시는데 배우자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무시무시한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 숫자도 꼭 기억하세요. 1억 원까지는 10%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서 30억 원을 넘기면 무려 50%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내가 10억을 주면 자식 손에 들어가는 건 7억도 안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현재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결혼 출산 공제 1억과 기본 공제 5천만 원의 조합입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세금 고지서 숫자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알아도 A 현금으로 조금씩 뽑아서 주면 국세청이 어떻게 알겠어? 라며 위험한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국세청이 모를까요? 다음 장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과 국세청의 감시망에 대해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오해 하나를 확실히 깨드리고 가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10분 중 8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은행 가서 현금으로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뽑아서 자식 손에 쥐어주면 나라가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국세청에는 PCI 분석 시스템이라는 아주 무서운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소비 지출액을 싹 다 합쳐서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르신 소득은 쥐꼬리만한데 갑자기 자녀가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혹은 자녀가 버는 돈은 적은데 매달 카드값을 500만 원씩 쓴다? 그러면 국세청 컴퓨터에 바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얘는 버는 돈도 없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지? 하고 추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큰 착각, 증여세는 부모인 내가 내주는 거니까 괜찮지? 아닙니다. 증여세는 돈을 받는 자녀가 내는 세금입니다. 만약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대신 내주셨다? 국세청은 그 세금 대납액까지도 추가 증여로 봅니다. 세금 위에 세금이 또 붙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하나 차용증만 써놓으면 빌려준 돈이라 세금 안 낸다고 믿는 분들 많으시죠? 단순히 종이 한 장 써놓는다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았는지, 그 이자가 법적 이자율에 맞는지, 자녀가 그 이자를 낼 능력이 되는지까지 낱낱이 파헤칩니다. 어설프게 흉내만 냈다가는 가산세까지 더해서 세금 폭탄만 커집니다. 실제로 이런 착각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허무하게 세금으로 바친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친 분들이 계신데요. 다음 장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무서운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사는 자식들 생활비 보태주느라 혹은 손주 학원비 내주느라 자녀명의 통장에 꼬박꼬박 돈 보내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증여가 아니라 부모로서 돕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실제로 은퇴하신 이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아들이 결혼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7년 동안 정성껏 보냈더니 그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아파트를 살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국세청의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아들이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는데도 부모가 준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어르신의 아들은 과거 7년치 증여세에다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이자가 붙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합쳐 수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법에서 말하는 비과세 생활비는 부양가족 사이에서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인정됩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그때부터 보내는 돈은 1원이라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적금을 대신 부어주거나 주식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어주는 행위는 100% 증여입니다. 나중에 주려고 미리 넣어둔 거다라고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입금되는 그 순간 증여가 일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용돈 주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데 부동산은 오죽할까요? 특히 대출을 끼고 집을 넘겨주는 방식이 유행이라는데 이게 오히려 세금 지옥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부담부증여라는 말 들어보셨죠? 집 줄 때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같이 넘겨주면 자식은 그 빚만큼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되니까 훨씬 이득이다라는 말 주변에서 많이들 하십니다. 맞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좋은 방법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놓치시는 아주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안 내게 된 그 빚만큼을 국가에서는 부모님이 그만큼 돈을 받고 집을 판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진 김 어르신 사례입니다. 아들에게 6억 원짜리 집을 주면서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같이 넘겼습니다. 아들은 3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니까 좋아했죠. 그런데 문제는 몇 달 뒤에 김 어르신 본인에게 날아온 양도소득세 고지서였습니다. 정부는 김 어르신이 3억 원어치의 빚을 자식에게 넘긴 것을 자식한테 3억 원을 받고 판 거나 다름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만약 김 어르신이 다주택자였다면 그 양도세는 중과세율까지 붙어서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터질 수 있습니다. 자식 증여세 아껴주려다 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세금으로 다 쏟아붓게 되는 꼴입니다. 특히 2026년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과 세법이 예민하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이 부담부증여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반드시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겁만 먹고 계실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떤지 확인부터 해봐야겠죠?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서 체크해야 할 리스트,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함정도 알았고 무서운 사례들도 보셨습니다. 나도 해당될 것 같은데? 하고 불안하시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거나 종이 한 장 꺼내서 이 세 가지만 딱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자녀가 세무조사 타겟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치 계좌 이체 내역 전수 조사입니다. 국세청은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 재산에 합산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바로 은행 앱을 켜서 지난 10년 동안 자녀나 손주에게 보낸 큰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생활비, 용돈, 학원비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보낸 돈도 금액이 쌓이면 증여로 잡힐 수 있으니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 차용증과 이자, 기록 점검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셨다면 그냥 입시 쓰시면 안 됩니다. 2026년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핵심 팁 빌려준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법정 이자 1,000만 원 미만 발생 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이자나 원금을 갚고 있다는 계좌 이체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증여세 자진 신고 여부입니다. 많은 분이 안 걸리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줍니다. 반대로 숨겼다가 걸리면 20% 이상의 무시무시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강화된 PCI 시스템을 생각하면 미리 신고하고 3% 할인받는 것이 훨씬 영리한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까지 확인하셨나요? 그런데 세금만 아낀다고 노후가 편안한 건 아닙니다. 내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서도 내 노후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영리한 도구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장에서는 절세와 노후 보장을 한 번에 잡는 필살기 제도들을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절세 방법도 알았고 주의사항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가장 큰 걱정이 뭐죠? 자식한테 재산 다 넘겨줬다가 나중에 찬밥 신세 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세와 내 권리를 동시에 지키는 3가지 필살기 무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효도 계약서 부담부 증여 계약서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잘 모셔라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효력 있는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한 달에 몇 번 방문한다. 매달 부양료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 의무를 위반할 시 증여를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이런 구체적인 조건이 달린 계약에 대해 부모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책임감을, 부모님에게는 안전장치를 주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이건 은행이나 금융사에 재산을 맡겨두고 살아생전에는 내가 그 재산의 수익월세나 이자를 받으며 살다가 사후에 내가 지정한 방식대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제도입니다. 상속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자녀가 재산을 한꺼번에 탕진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유언장 검인 절차 없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의 주인을 정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계약자인 종신보험입니다. 이미 상속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가 수억 원 나올 것 같다면 꼭 이 방법을 쓰세요. 소득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나중에 부모님 사망 시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0원입니다. 자녀는 이 현금으로 고액의 상속세를 당당하게 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여와 상속의 골든타임을 잡는 모든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딱 고정하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공부하셨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고 복잡했죠? 하지만 딱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재산과 자녀의 미래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0년의 골든타임을 기억하세요. 증여는 빠를수록 무조건 이득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급하게 주면 국세청이 10년치를 싹 다 긁어모아 세금을 다시 매깁니다. 하루라도 건강할 때 미리미리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절세 기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활용하세요. 2026년 현재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에게는 세금 한 푼 없이 줄 수 있는 합법적인 최대 한도입니다. 며느리나 사위 쪽까지 잘 계산해서 지혜롭게 나누면 훨씬 더 큰 금액을 세금 0원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흔적을 남기세요.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고받은 계좌 이체 내역을 만드셔야 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일하는 아니란 생각이 나중에 세무조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세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효도 계약서나 유언대용 신탁 같은 안전장치를 꼭 활용해서 내 재산도 지키고 자녀의 효도도 지키는 현명한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웠다면 두세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고급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상황이 대상이 되는지 혹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고민인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지난 10년 동안 자녀에게 보낸 계좌 내역부터 한번 쭉 뽑아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드릴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